개인 투자자의 돈 버는 주식 플레이, 지극히 개인적인 주식 방송. 안녕하세요. 개인 플레이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장 막판까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코스피 2716선으로 빨간불, 또 코스닥은 928선에 빨간불 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모두 빨간불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어제 이은 지수의 추가 상승도 딱히 크지는 않았고요. 시장에서 호재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오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국제유가가 다시 큰 폭으로 튀어오르면서 부담스러운 수준을 넘어섰고요. 규모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양시장에서 오늘 외국인의 물량 던지기도 계속됐는데요.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 시장은 외국인이 보기에 좀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는 듯합니다. 이렇게 당최 돌아오려고 하질 않는 이 그들의 움직임을 오매불망 바라만 봐야 하는 건지 여러모로 쉽지가 않은데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어떤 재료에도 좀 더 집중을 해야 좋을까요? 자, 오늘장 키워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애플카, 화장품, 삼성전자, 리오프닝, 항공주, 그리고 곡물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왔는데 아무래도 종목별 장세가 활발하다 보니까 이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더더욱 필요한 요즘입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애플카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여기 이 업체야 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애플이 한국협력사의 후공정을 의뢰했고 그 업체도 이미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주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이 애플카 모멘텀, 이번에는 정말로 믿어도 괜찮은 건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인데요. 리오프닝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정말 높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항공 섹터를 다시 조명해도 괜찮을까요? 단기와 중장기 중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리오프닝 안에서도 항공주의 매력도 오늘 또 샅샅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오늘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공략주의 키워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알찬 시장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공략주도 꼭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방송에서 공략해드린 종목 오늘 기준 수익률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중장기 공략주 상위 10개입니다. 우주와 또 CS윈드가 35%, 34% 중반으로 쌓아 올렸고요. 하이트질로 32% 넘게 담아냈습니다. 또 TNL, 신흥, SEC, 사이맥스는 21% 육박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방송에서도 중장기로 가져가실 수 있는 공략주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또 탄력성이 더 좋은 단기 공략주까지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밀착 플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문자와 QR코드 스캔이 있는데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화면 하단에 저희가 QR코드 계속해서 띄워드릴 겁니다. QR코드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 7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도 벌써 목요일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특히 또 옵션 만기일이었던 만큼 하루 동안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컸는데요. 극심한 변동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내일장을 위한 전략 저희와 오늘도 든든하게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개인 플레이 재생 버튼 본격적으로 눌러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개인 플레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김재룡 전문가님 그리고 유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두 분이 이렇게 제 양옆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니까 너무너무 또 배부른데 자, 네. 먼저 김재룡 전문가님 네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지 투자그룹 대표 전문가 김재룡입니다. 자, 오늘 역시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 제가 유익한 정보들 준비했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하 전문가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킴라이즈 투자그룹 전문가 유하입니다. 최근 한 달간 상장사 230개사가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상장사 150개사는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강한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는 위기에 강한 사람들이니까요. 자, 이럴 때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 개인 플레이에서 오늘도 수익 나는 플레이 한번 만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란통 미리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세요. 오늘의 종목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분과 또 시장을 이기는 주식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와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 갈게요.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계속해서 나갈 겁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감 시황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시장 이야기 풀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변덕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4월 14일 목요일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는요. 2720선으로 출발을 했지만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좀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등락을 계속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강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0.01% 오른 2716.71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외국인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어제 이제 매수를 전환한 데 이어 오늘도 기관과 개인이 함께 순매수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0.08% 오른 928.01포인트 마감을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계속해서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은 좀 업종별 테마별로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장 이슈에서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좀 변동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재룡 전문가님도 네. 한번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자, 어제 미 증시가 어제 경제 지표가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바로 생산 물가 지수인데요. PPI라고 하는데 그게 그 2010년 이후 통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사상 최대 폭입니다. 그럼 주가가 하락을 해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미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호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호실적들과 그리고 피크아웃,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다라는 이슈, 그런 기대감으로 해서 3대 지수, 기술주 위주로 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유하 전문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그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1.25%, 1.50%, 0.25% 지금 올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거기다 플러스해서 옵션 만기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복합적으로 해서 보합권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보합권으로 마무리됐는데 자, 이럴 때 어제는 상승, 오늘은 보합권, 그 내일은 하락할 상장일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종목을 담을 때 이 방송에서 제가 드린 중장기 포지션은 포지션으로 놔두고 단기적으로 짧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그런 투자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변동성이 심하고 또 종목별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두 분이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장 이슈와 특징주 살펴보면서 든든한 전문가님 두 분과 또 탄탄하게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를 애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가 없는 애플카 관련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이게 느낌만 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이 애플카 관련주의 움직임 이제는 좀 확신을 가져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오늘 애플카 관련주 움직임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상승 나온 종목들 보면은 6%에서 상한가까지 찍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다 애플카 관련주였습니다. 바로 애플에서 이제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처럼 중앙 집중형 운영 체제로 운행되는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제 스마트폰처럼 자율주행차 모든 기능을 하나의 OS로 제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직접 설계를 하고요. 후공정을 한국의 부품사에 의뢰를 했다, 이런 소식이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센서 분야 개발 부분을 한국 기업에 맡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6.8%, 더구전자 10%, MC넥스 7.8%, 그리고 자화전자는 52주 신고가, 또 장중 상한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상승한 종목이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어떤 종목 눈여겨보는 게 좋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알고 싶은 종목이 오늘 상한가를 찍었던 자화전자가 아닐까 싶어요. 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상한가 기록을 했고 26.29%로 마감하면서 35,500원 선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카메라 모듈 부품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에서 이제 어제 공시를 했습니다. 1,910억 원 규모로 신규 시설 투자를 하겠다, 신모델 캐파를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이 투자금이 자기 자본 대비했을 때 63.9%의 규모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기로는 경북 구미에 애플 전용 부품 공장, 이제 그걸 말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이폰 14용 흔들림 보정 부품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사실 자화전자는 이제 지난해 매출도 괜찮았습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 15.7%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추정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사양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을 하다가 이제 애플까지 이제 고객사를 확보한 모습이기 때문에 성장 모멘텀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오늘 52주 또 최고가를 찍었잖아요. 네.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을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주가가 조금 조정받고 내려오면 그때 신뢰되는 매수 타점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좋은 수익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좋습니다. 애플카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중에서 많은 분이 아마 오늘 가장 관심을 두셨을 자화전자를 또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출도 영업이익도 괜찮았다. 하지만 오늘 좀 고점 부분에 위치한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관점을 가져가면서 조정받을 시기에 또 타점을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타점 받아 가시려면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항공권이 좀 비싼데도 장거리 노선 티켓팅이 꽤 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그러면 또 대형 쪽 같은 경우에는 화물에서도 선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이 승객을 태운 비행기가 붕 하고 뜨면서 화물이 아니고 주가도 함께 고공행진할 타이밍이 온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자, 오늘 항공주로 해서 아마 단타로 진입하셨다가 좀 물리신 분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어제 그 항공주, 미국 항공주들이 델타 항공을 비해서 아메리칸 항공 이런 것들이 6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좀 올라간다, 실적이 높아질 거라 예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는 워낙 그 영토가 크고 땅이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출이 거의 한 60% 차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매출이 4%밖에 차지하잖아요. 대한항공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지만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항공주도 실적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항공주 실적이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게 주가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될까요? 실적 왜 안 나쁘죠? 여행객이 없는데?
화물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이 타는 자리에 화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니면 의자들 떼어내서 거기다 화물을 싣고 가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비행기는 비쌌다는 얘기죠. 아주 비쌌기 때문에 이 화물 운송을 수단으로는 잘 쓰진 않았어요. 쓰긴 썼지만요. 배보다는. 근데 선박이 워낙 요즘 운임이 좀 비싸지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나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나마 저렴해진 이 비행기를 택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실적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더 좋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뭐냐면 이 대한항공 같은 이런 종목들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좋습니다. 화물 대란 때문에 지금 운송 쪽, 이 비행기 쪽 화물로 해서 실적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여행 수요까지 겹친다고 한다면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아직 상승하지도 못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까지 그 수준까지 주가가 올라오지 못했지만 당연히 조정은 받을 수 있겠으나 그런 조정 구간에서 그런 매집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을 분할로 조금씩 매수를 해서 담아간다고 한다면 이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이 운송 쪽 지금 여행 쪽에서는 탑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한항공 같은 주식 같은 거를 잡아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높은 수익률로 높은 수익금으로 보답해질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직 실적이 반영도 안 됐다라고 그런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아직요? 기대감뿐이고 실적이 아직 반영도 안 됐고 오르지도 않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 이렇게 계속 리오프닝 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저희가 화장품주도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문가님. 화장품주 어떻게 보세요? 뭐 리오프닝 주로는 최고의 산업군이죠. 최고의 테마긴 하지만 근데 이 화장품주가 그렇죠. 요즘 그렇죠. 갈 거야라고 해놓고 안 가는 네, 그렇죠. 그 이유가 있겠죠. 네. 바로 리오프닝의 최고의 수혜자로 꼽히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현재 상승을 좀 덜하고 있다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 쪽이겠죠. 이번에 상하이 네. 봉쇄를 좀 보셨죠. 중국 자체적으로 아예 그냥 봉쇄를 해버리죠. 그러니까요. 네. 뭐 그게 언제까지 그리고 그게 또 여파가 어느까지가 갈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지금 실적들이 높아지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아시죠? 네. 네, 아모레퍼시픽이 수출 물량이 60%나 됩니다. 해외 수출 물량이요.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사업분이 40%인데 그 중에 중국 쪽이 50%를 차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장주를 이끄는 이런 종목들이 이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 봉쇄 조치에서 주가가 향방을 잃고서 현재 움직이지 못하고 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중장기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아지겠죠. 이제 중국 쪽도 이 중장기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 해당 이런 실적 좋고 재무 탄탄하고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담아가도 앞으로 좋은 수익률을 줄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또 긍정적인 관점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면 더더욱이나 시장 흐름 읽어가시면서 타점 잡아가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전문가님 두 분과 계속해서 전략 세워가셔야 될 텐데요.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만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 볼게요. 어제 플레이리스트 종목으로 또 전문가님 네네. 이게 또 곡물 사료 관련주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또 효성 ONB 누보 하면서 콕 집어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전문가님이 이거 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시세 포착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오늘 리뷰를 해볼까요? 어제 생방송을 좀 시청하셨고 좋은 정보들을 얻어가셨던 분들은 아침에 요거 단기적으로 짧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익을 좀 챙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요. 너무 설레는 종목이죠. 이 효성 OMB가 바로 비료 관련주인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죠. 전쟁 리스크 사태가 있는데 러시아가 비료 수출 퍼센트가 전 세계적으로 15%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국제적 식량난이 좀 심해지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비료주들이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데 비료주들이 있고요. 곡물주 있죠. 그리고 원전, 그때 말했듯이 원전 관련주, 가스 관련주 이렇게 해서 뭐 철강 관련주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순환매 이루어지는 속에서 어떤 테마가 시장을 이끌 것인지 장 초반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급등을 많이 한 종목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중장기 포지션을 가라는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들어오셔서 짧게 단기적 수익률을 챙겨가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우리 수석 트레이더나 유능한 트레이더들이 이 단기적인 종목도 매수 타점을 탁탁 잡아드리거든요. 노란톡에 들어오신다면 이렇게 테마별로 급등하는 종목 장초반 잡아서요. 매수의 의지들이 매도 의지를 끌고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만 선정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노란톡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워낙 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단기적 접근으로 가져가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네, 말씀을 단기적이 해주시는 좋습니다. 거죠. 네,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가져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종목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전문가님, 우리 투자자분들 뭘 네. 담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내일 거리 개편안이 또 발표가 됩니다. 네. 발표가 되는데 뭐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개방적으로. 그렇죠. 뭐 말로는 한간에는 노마스크가 온다라고 또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는데요. 전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네, 수혜자시군요. 네, 저는 마기꾼이라고 하죠. 마기꾼이라고 마스터레스 하나요?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 들어보세요? 네, 처음 들어봅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렸네요. 마기꾼이라고 합니다. 마기꾼요? 네. 예. 네, 마기꾼 알겠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거리두기 개편안으로 해서 아무래도 리오프닝주가 좀 장에서 좀 시장에 관심을 좀 받겠죠. 뭐가 있을까? 영화. 영화. 있죠. 오, 여행, 네. 영화, 여행 그리고 뭐 주류 쪽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노란톡에서 단기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이 아마도 쇼박스였죠. 쇼박스를 추천드렸는데 오늘 쇼박스가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상승이 나와서 뭐 노란톡에서도 쇼박스로 수익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수익 인증까지 해주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테마별로 저희가 구성하는 종목들의 아주 상승형 패턴을 가진 분봉상 타점들이 형성이 된다면 내일 플레이스트에서도 저희가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니까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아주 좋은 종목들,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내일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는 만큼 리오프닝 관련주 꼭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영화, 여행, 또 주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도 쇼박스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종목에 대한 매수 타점 또 시세 포착해 나가시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습니다. 들어오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지금까지 오늘장 마감 시황 또 세세히 들여다보고 내일장 플레이리스트 종목까지 챙겨봤는데 다음으로는 오늘의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요. 탄력 있는 공략주, 단기 공략주 담아가시면서 지금 보시는 생방송 중에는 저력 있는 중장기 공략주를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CS윈드 다 35%, 34% 중반대에 엄청난 수익 챙겨가고 있고 하이트진로 또 주류 종목이죠. 32% 넘게 쌓아 올렸습니다. 또 TNL, 신흥 SEC, 사이맥스도 21% 육박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단기부터 중기, 장기 모두 골고루 챙겨가시려면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오늘의 공략주 드릴 거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개인 투자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극히 개인적인 개인 플레이. 자, 예고 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오늘의 공략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유아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일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용 고순도 특수가스와 일반 산업용 가스를 생산 판매하는 국내 대표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이 반도체가 90%고 나머지 10%가 디스플레이로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인데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국내 특수가스 시장,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기업이 2003년에 이산화 질소를 시작으로 해서 고순도 암모니아 정제 기술 개발했고요. 또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와 제논가스까지 그동안 수입에 전량 의존하던 특수가스 제품의 국산화를 성공시키면서 국내 업체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 특수가스라고 하는 거는요, 반도체 공정에서 식각, 세정, 증착, 이 노광 공정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산업용 특수가스의 종류만 무려 100여 종입니다. 보통 국내에 진출한 세계 3대 가스 업체나 또 국내 대형 가스 업체들은 3, 4종의 특수가스에 특화되어 있어서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는 데 반면 이 해당 회사는요, 100여 종의 제품군을 갖추고 고객의 주문에 즉시 대응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특수가스 시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워낙에 고비용의 설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이 수율 유지를 위해서 소재 단가보다는 업체의 신뢰도 또 고도의 품질 유지 여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경쟁력 더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이 기업의 매출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이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80%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를 보면 2006년 회사 설립한 이후 한 15년간 약 20%의 연평균 성장률, 또 30% 수준의 매출 총이익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단연간의 거래 관계를 통해서 기술에 대한 경쟁력, 품질 신뢰도, 또 원가 경쟁력까지 모두 다 증명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이 반도체 매출액이 이 해당 기업 매출 성장 여부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지난 10년간 삼성전자와 이 기업의 매출을 비교 분석해 보니까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이 9.8%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해당 기업의 연평균 매출 성장률은 13.2%였어요. 더 높았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외형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로 더 높은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앞으로 3년간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매출액이 지난해 94조 원에서 2024년에는 130조 원으로 연평균 매출 성장률이 11.5% 기록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의 추세를 감안해 보면 앞으로 3년간 해당 기업의 매출 성장률은 이 수치보다 더 높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셨듯이 해당 기업은 반도체 산업 업황과 미래를 함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올해에도 이제 글로벌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를 보면요, 1,904억 달러예요. 2019년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치 기록을 경신할 전망입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도 한 23% 성장한 수치거든요. 업체별로는 대만 TSMC가 있고 인텔 다 40% 정도 대폭 설비 투자를 늘릴 계획이고요. 삼성전자도 400억 달러, 앞으로 연간 한 40조 원에서 50조 원대의 역대급 설비 투자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 기업 매출, 삼성전자와 같이 가야겠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매출액이 올해 112조 원 예상합니다. 18.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평택 2공장이나 중국 시안 2공장 증설 투자 완료해서 이제 실적 반영될 거고요. 평택 3공장도 하반기 완공 계획이 있습니다. 디램의 미세화 공정이라든지 3D 낸드의 고단화와 같은 이런 첨단 기술이 대대적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해당 기업의 특수가스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실적 보면요,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액이 3,107억 원, 전년 대비 12.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05억 원으로 9.9% 증가했습니다. 또 영업이익률을 보면요, 16.2%예요. 2019년 이후에 3년 연속 16%대에서 견조한 수익성을 기록해 왔다라고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분기 매출도 좋았습니다. 1분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절적 비수기라고 해서 이제 매출이 증가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해당 기업 좋은 실적 예상되고 있어요. 지난 1분기 매출을 보면 직전 분기 대비 9% 증가한 975억 원, 영업이익은 15% 증가한 156억 원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분기가 비수기인데 매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이슈가 특수가스 공급 부족 가능성을 높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용 희귀가스의 이제 원재료 가격 상승이 판가에 반영이 됐을 거고요. 또 전통적인 특수가스 물량이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우리가 매출 성장 원인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수혜는 적어도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분기 매출도 1분기와 유사한 이제 980억 원 정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만 보고 있느냐? 아니에요. 네, 또 지난달에는 해당 기업이 한화그룹 또 한국석유공사와 친환경 수소 암모니아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암모니아가 수소 저장 운반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수소 생태계 분야에서도 성장 모멘텀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만 보고 있고 의존도가 크다 보니까 우리 앵커님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삼성전자 주가가 좀 좋지 않게 계속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주가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때문은 아니거든요. 네. 또 최대 실적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뭐 메모리, 빈메모리, 파운드리 이런 반도체 전 부문에서 공격적인 증설 투자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저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우리가 삼성전자 믿고 가는 거고요. 우리의 대응 전략은 노란톡에서 믿고 받아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란톡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매수타점 대응 전략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공정할 때 쓰이는 고순도 특수가스와 또 일반 산업가스를 생산부터 판매, 또 충전까지 하는 국내 대표 업체 오늘의 공략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좀 현 상황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 부문으로 봤을 때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투자가 계획돼 있다라는 점에서 마냥 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수소산업 분야에서도 확실한 성장 모멘텀 보여줄 수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 말씀대로 믿고 가실 수 있는 이 업체의 매수 타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든든한 3타점의 기회까지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되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은데, 근데 안 그래도 유아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이 업체가 또 삼성전자와 같이 간다라는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조금 이 하향세를 띈다는 데 있어서 불안하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한 번 더 전문가님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불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부분. 네네.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이다라고 딱 한 네네.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가 뭐 작년만 해도 10만 전자를 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했는데 뭐 지금 뭐 오늘도, 7만 전자, 네. 6만 전자, 뭐 5만 전자까지 간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삼성전자 실적 사상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네. 분기 실적 77조 원 정도 나왔죠. 영업이익이 한 14조였나요? 그때 우리 유아 전문가님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자, 이 분기 최대 실적, 뭐 영업이 최대 실적,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죠.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다. 근데 주가는 올라가지 못한다. 자, 이거 뭐 바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의 우려 같은 것도 여러 악재 중에 큰 몇 가지를 꼽자면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한 그런 악재, 그리고 또 환율 문제가 좀 있겠죠. 환율이 좀 저희 환율 때문에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신흥국 쪽에 자, 외국인 자본들이 지금 신흥국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악재로 인해서 신흥국 자본을 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본량이 가장 큰 게 삼성전자 그 안에 속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해서 좀 자금을 조금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빼는 과정이고, 실적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는 내려가지만 삼성전자의 납품을 하는 회사들,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쪽을 납품을 하는 회사들은 실적이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갖고 온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삼성전자와 별개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악재 이유로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고, 다른 소재 부품 장비 쪽 업체들은 충분히 성장 모멘텀에 따라 실적 따라 주가
우상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는 외부적인 악재의 요인 때문이지 그렇죠. 내부적으로 실적은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연계돼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 역시나 또 폭발적인 성장 기대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업체가 얼마나 탄탄한 기업인지 재무제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 PER이 8.7이에요. 근데 업종 PER은 25.81이고요. PBR도 1.17, 저평가 상태입니다. 배당도 있어요. 배당도 1.10% 주고 있다라는 거. 이거 주주 친화 정책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좀 소폭의 하락이 있긴 했지만 20년에 바로 턴어라운드 성공을 했고요. 21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 12.3% 증가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50% 증가했고요. 보시면 부채 대비 자본이 훨씬 많습니다. 현금 흐름표 한번 볼까요? 영업 활동 잘 하고 있고요. 투자 보면은 이제 유형 자산은 생산 설비 늘려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 보시면 벌어온 돈보다 투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돈을 어디서 빌려오곤 있는데요. 해당 기업 유상증자를 하거나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재무 비율 보시면 유동 비율이 199입니다. 유동 비율 150에서 200 정도면 좋은 기업으로 우리가 보는데요. 199고요. 유보율 보세요. 6,100. 폭발적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18%예요. 부채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기자본 비율이 84%입니다. 우리가 자기자본 비율은 50 이상 되면 우량 기업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익성 비율 한번 보겠습니다. ROA 총 자산 이익률 12, ROE 자기자본 이익률 90, 14 계속 늘려가고 있고요. 1년에 14.5% 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가치 볼까요? 중요하죠. EPS 주당 순이익 보시면 한 번도 빨간불 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BPS 보셔야 됩니다. 한 주당 순자산 가치 18,000, 22,000, 26,000, 31,000까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제표상 단점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지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지분 분석을 해보면요. 45%를 지주회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 이상 주주의 국민연금공단이 6.5% 갖고 있어요. 또 외국계 운용사, 펀드, 베어링 자산 운용사도 5% 갖고 있고요. 지분 분석 해봐도 안정적인 지분 구조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컨센서스 볼까요? 자, 올해 매출액 3,750억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년은 4천억이고 24년은 5천억. 폭발적인 우상향을 전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컨센서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매출처인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증설 때문이겠죠. 생산 캐파 늘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해당 기업도 좋은 전망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실적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요. 재무 구조도 아주 탄탄합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방송 중에 노란톡 들어오셔야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네, 재무제표까지 이렇게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저평가 상태면서 현금 흐름표도 너무 좋고 재무제표상 단점을 찾아보려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 아주 안정적으로 우상향 중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 모멘텀과 재무제표까지 완벽한 업체의 정확한 종목명과 더 중요한 매수 타점 받아 가시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매수 전략 세워가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자막코드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되고요.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5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공략주를 드리면서 재무제표까지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는 곳은 자 이렇게 저희 유능한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하는 이 개인 플레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봐주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없습니다. 네, 정말 없어요. 네, 그래서 전문가님 오늘 혹시 계좌를 오늘 처음 개설하신 분이 저희 프로그램을 보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독 또 중요하게 봐주시는 PER, PBR, BPS. 이거 재무제표 볼 때 꼭 봐야 된다라고는 그렇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좀 백투더 베이직의 느낌으로 네네. 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PBR은 저평가 주식을 찾는 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PER과 PBR을 맹목적으로 맹신하시면 안 되겠죠. 오. 그냥 말 그대로 참고 지표입니다. 오. 자, PER 같은 경우에는 뭐 주당 순이익을 주가로 나눈 건데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계산돼 자, 있으니까. PER을 볼 때는 네. 그냥 간편하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업종별로 PER이 나와 있어요. 업종별이 10이다라고 쳤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지금 눈여겨보는 종목이 PER이 이 10보다 낮으면 그나마 저평가다. 요 정도로만 참고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 네. PBR도 마찬가지입니다. PBR은 자 1배가 적정 주가예요. 뭐 1, 2, 3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1이 적정 주가인데 1보다 낮으면 저평가인 거구나라고 그렇게 오. 참고만 진짜 하시면 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고. 갑자기 암기 과목이 됐네요. 네네. 그 BPS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BPS 이게 뭐지 어렵지라고 생각하시면 한 주당 갖고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자산 가치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산 가치가 내가 지금 1,000원짜리 주식 샀는데 자산 가치 이렇게 보니까 그게 2,000원이에요. 그럼 어때요? 더 저평가라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다 PER, PBR, BPS는 재무의 건전성 플러스에서 기업 내의 저평가를 평가하는 참고로만 사용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또 PER, PBR, BPS 관련해서 이 기업이 또 얼마나 탄탄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고 가치 있는 기업인지 또 참고할 수 있는 지표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 또 꼼꼼하고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참여 코드는 7777 숫자로 7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또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또 한번 다음으로 들여다볼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아무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차트와 재무제표를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다소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대표 전문가님이 뭐든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너무너무 쉽게 이런 또 시간 설명을 좀 잘 가지면 해주셨어요.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봉 차트 볼게요. 자, 현재 위치 보시면요. 120, 240, 480 주봉 다 기다리고 있어요. 주가가 만약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해도 지지하고 반등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추세선 보면요. 지금 이 저점 쌍바닥부터 추세선을 그어 보면은 추세선 상승하고 있고 또 추세선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지 라인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입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1년 안의 흐름 안에서 주가가 내려온 후에 박스권 움직임을 하다가 2월에 이제 수급이 동반됐죠. 그러면서 박스권 뚫어주고 다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차트상으로는 적정 주가 라인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봤던 PER, PBR 저평가였잖아요. 매출액 대비했을 땐 현재 단가는 저평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쭉쭉 올라가 준다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위치 아주 좋습니다. 또 해당해서 외국인 수급 라인을 한번 볼게요. 여기 아래 3월 16일, 20일 요때부터 이제 외국인 매집량을 보시면 모건스탠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외국계 증권사에서 매수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년 안의 흐름을 볼 때 우리가 이제 파동이 있는지를 봅니다. 근데 최근 1년 안의 흐름 안에서는 파동이 하나도 안 만들어졌어요. 1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1년 전, 20년부터 1년 전 흐름을 한번 잠깐 볼게요. 자, 20년 6월에 보시면은 1파 나왔습니다. 1파 나오고 내려왔는데 저점을 깨지 않았죠. 그리고 이후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2파, 또 거래량 실리면서 3파 상승한 후에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1년 안의 흐름 안에서 3파 상승 후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1년을 다시 돌아보면요. 지금 위치에 파동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래량이 이때 실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점을 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파동은 죽은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0파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파까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2, 3파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거겠죠. 뭐 테마로도 엮일 수 있겠지만 실적이 일단 뒷받침해주기 때문에 충분히 고점 라인 돌파하고 나갈 수 있고요. 지금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구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주가 내려오고 나서 여기 저항 라인을 만들어 놓고 계속 여기를 터치하고 찍고 내려오는 걸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월 24일에 양봉이 섰어요. 이때 460억 원, 이전에 볼 수 없는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왔죠. 물량 소화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박스권 수급으로 돌파해 준 건데요.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면 이 라인 그냥 가볍게 뚫고 가줄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서 이제 악성 매물대 뚫어줬기 때문입니다. 소화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또 481선 지지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해도 481선 지지하면서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빌드업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쌍바닥이 나온 후에 상승 N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헤드의 숄더라고 하죠. 추세 상승의 시작점을 알리는 그런 흐름을 차트상 보여주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자, 실적이 나와주면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득템하셔야겠죠. 지금 노란톡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노란톡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차트까지 꼼꼼하게 봐주셨는데 보시면 실적을 동반한 상승이 나올 차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정말 그 차례가 온 걸까요? 네, 해당 회사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요? 네. 뭘까요? 자, 하나대투에서 사업 보고서를 해서 기업 분석 보고서를 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꾸준히 자라는 다육식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다육식물. 네, 꾸준히 자라는. 오. 자, 해당 회사가 재미있는 좀 일화가 있는데 이 해당 회사가 원래는 이 산업용 원료나 의료기기를 취급했던 업체인데 네. 왜 반도체로 그룹 자체가 변했냐면 삼성전자를 딱 하니 지켜보니까 이 반도체용 소자를 외국에서 전량 수입하는 걸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회장님께서 그렇다면 저거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국산화를 시켜야겠다 해서 한국 QM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서 삼성전자의 니즈에 맞게 지금까지 커나가고 있는 게 바로 이 다육식물이 해당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삼성전자와 함께 가고 그 매출의 다각화를 위해서 글로벌 전 세계 다른 반도체 회사들하고도 혹은 뭐 2차 전지 회사들하고도 긴밀하게 지금 뭐 계약 조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성장 모멘텀이 무궁무진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안정성 좋아하시잖아요. 여기 지분의 6.5%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습니다. 국민이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베어링 자산운용이라든가 이런 외국계 펀드 회사들도 지금 지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수도 적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모멘텀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테마에 따라서도 충분히 주가가 50주 신고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명까지 또 아주 센스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꾸준히 성장하는 다육식물 같은 회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뭐 안정성 측면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으면서 52주 신고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지금이 여러분 매수하기에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3타점의 기회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링크 통해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7777 숫자로 7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 5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도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자, 보면 뭐 모멘텀, 성장 모멘텀, 또 재무제표, 차트 이렇게 세 개의 삼박자가 꼭 갖춰져야 된다고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중기 이상의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성장 모멘텀만 보고 가져올 수는 없고요. 성장 모멘텀, 그 재무상 건전하고 차트상 위치까지 좋은 그런 종목들만 소개해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종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고순도 특수가스 부문 대표 수혜주입니다. 반도체 업황 호주에 따른 판매 증가 또 판가 상승으로 지난해 최대 실적을 달성은 했고요. 주요 고객이 매출의 80%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증설 모멘텀이 지속된다면 전방 특수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재무 건전하고 차트상 상승 나올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플레이리스트에 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약 정리까지 아주 위트 있게 해주셨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매수 전략 든든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만 하시면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 숫자로 7777이고요. 샵 3989번으로 개인 플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한 개인 플레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더 알찬 개인 플레이로 찾아뵐 거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